안녕하세요. 러스테스트 퍼시픽 대표 공원주입니다. 오늘 해외 기술 교류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 중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별 및 제품별 인증 획득 전략 부분을 맡았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크게 공통 인증 부분과 미국 수출을 위한 인증, 유럽 수출을 위한 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수출을 위한 인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분입니다.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 번은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SG와 같은 환경, 사회, 지속 가능한 경영, 비건,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달하고 디지털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및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면세점, NH투자증권, DL건설, 키스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많은 기업들이 ESG의 일환으로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는 기업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뇌물수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ESG는 무엇이기에 기업들이 이토록 관심을 갖는 걸까요? ESG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를 나타내며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 성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 직원 복지, 양성 평등, 공정한 보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면서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잇따라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ESG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인된 인증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ESG와 관련된 경영 시스템 인증은 과연 어떤 인증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경영 시스템의 경우 하나의 예시일 뿐 정답이 있는 항목은 아님을 사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ESG의 E는 Environment,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영 시스템의 예로는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은 기업이 환경 정책 법규 준수, 오염 방지 실행 및 운영, 기업 책임, 경영 검토 등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제 규격입니다. ISO 14001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ISO 14001 운용을 통해 기업의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ESG 중 S는 소셜, 사회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영 시스템의 예로는 ISO 45001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인력 자원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 사고 및 산업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정된 국제 규격입니다. ISO 45001을 통해 임직원의 신뢰와 더불어 국가, 고객,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버넌스와 관련된 인증으로는 ISO 37001과 ISO 37301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ISO 37001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증 표준 중 하나입니다. 37001은 조직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저행 및 효과적인 방침을 다루고 있는 국제 규격입니다. ISO 37001은 부정부패가 조직과 개인에게 미칠 치명적인 위험 및 손실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고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조직과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ISO 37301 준법 경영 시스템 또한 가버넌스와 관련된 인증의 예시입니다. ISO 37301은 호주 3806을 기초로 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한층 더 나아가 ISO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입니다. ISO 37301은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 강령 등 조직의 전략적 의무를 특정하는 동시에 그 의무들을 다하는 프로세스 결과물로서 조직의 준법 경영을 입증합니다. 이는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정보를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많은 기업 및 개인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영 시스템 예시로는 ISO, IEC 27001 및 ISO 27701이 있으며 IT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ISO 20000-1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ISO, IEC 27001은 정보 보호 경영 시스템의 수립, 구현, 유지,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BS 7799 표준을 기반으로 제정된 국제 규격입니다. ISO 27001을 통해 정보보호 프로세스, 절차 및 문서를 체계화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개인정보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ISO, IEC 27701은 ISO 27001 및 ISO 27002의 확장 형태로 조직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 규격입니다. 해당 표준은 인증을 통해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개인정보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ISO 20000-1인데 ISO 20000-1 표준은 IT 시스템, IT 서비스 경영 시스템에 대한 표준으로 BS 15000을 기반으로 제정된 국제 표준입니다. 해당 표준은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직이 IT 서비스의 설계, 계획, 제공, 운영 및 제어를 위한 경영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T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수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인증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교육기관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기관의 미션 및 비전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립하고 또한 포용적이면서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과 경제를 자극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사명과 비전에 부합되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국제 규격의 적합성 확보를 통한 교육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SO 21001 표준은 교육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위한 국제 규격으로 교육을 듣는 주체와 주체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우며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기관을 위한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단순히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향상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 유지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하고 ISO 9001은 이러한 기업에게 효과적인 품질 경영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식품 제조나 상담 서비스 제공과는 달리 ISO 9001은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거래 조직, 서비스 조직, 경찰서, 프로축구팀, 그리고 시의회 등 다양한 조직이 현재 ISO 9001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SO 9001의 요구사항은 포괄적이며 조직의 형태, 규모 또는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표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품질 경영 표준입니다.
ISO 9001은 조직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국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운용을 통해 품질 혁신과 그리고 기술 개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문서화와 기록 관리를 통해서 노하우 축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SO 13485인데 ISO 13485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의 설계 및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입니다. 또한 이 규격은 의료기기 조직의 멸균, 교정,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조직에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의료기기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의료기기 및 관련 서비스 조직은 대부분의 경우 바이어로부터 인증 취득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22000인데 식품업에 종사하시면은 ISO 22000 및 FSS 22000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ISO 22000은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에 대한 표준으로 장비의 생산, 재료 포장, 세제, 첨가제 및 원료 등의 관련 기업을 포함해서 전체 식품 체인 비즈니스에 적합한 국제 공인 표준입니다. ISO 22000은 ISO 9001 및 해썹의 주요 내용이 혼합이 보완된 규격으로 이로 인해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의 개발, 수행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 22000은 장비의 생산, 재료 포장, 세제, 첨가제 및 원료 등의 관련 기업을 포함한 모든 식품 관련 기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FSS 22000인데 FSS 22000은 식품 제조회사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GFSI 세계 식품안전기구가 식품 산업 전반에 적합한 식품 안전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승인한 식품 안전 표준입니다. FSS 22000은 ISO 22000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식품 및 그 성분의 공급자에 대한 분야별 선행 요건 프로그램과 추가적인 FSS 22000 요구사항을 조합한 것으로 조직의 규모, 복잡성,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 제조 기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ISO 22301인데 ISO 22301은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으로서 시장의 위험뿐만 아니고 현재와 같은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 질병 등 중단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직이 이에 대한 방어, 발생 가능성의 감축,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해서 문서화된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실행, 운영,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은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으며 조직의 각종 위협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 및 조직 회복 능력을 구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영업 중단 이후에 비즈니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비즈니스 연속성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단 시 제품 및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품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건인데 최근 동물성 식품 섭취를 적게 하고 과일, 채소, 곡물 등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거나 동물 실험 등을 하지 않은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건 채식을 하는 비건 캠페인의 수가 2021년도에는 58만 2천 명 이상이 가입하는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미권, 유럽,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 복지, 건강 관련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비건 제품 유기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의 경우 건강, 환경, 동물 복지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대체육 소비, 비건 식품, 유기농 식품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 내 식품성 식품 및 음료 제품의 매출은 2018년도 24억 유로에서 2020년도에는 36억 유로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식물성 식품 소매 시장의 매출이 2019년도에는 55억 달러에서 2021년도에는
70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고 식물성 우유가 전체 우유 카테고리의 15%, 전체 식물성 식품 시장의 35%를 구성할 정도로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건 제품의 인증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는 영국의 비건 협회, 비건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비건 소사이어티는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품에 동물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은 소비자들의 세부 원재료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쉽게 이 제품이 비건 제품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료 선택부터 제품의 제조 및 또는 전체 생산 단계에 걸쳐서 그 어떠한 동물성 원료 및 생산품 그리고 부산품, 부산물 혹은 파생물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어야 되고 제품의 제조 및 개발 시에는 어떠한 종류의 동물에게도 실험을 하지 않고 했던 적이 없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인증은 제조 라인이나 설비에 대한 현장 실사 없이 100%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채식협회에서 발행하는 V 라벨 인증이 있습니다. 해당 인증은 채식 식품 및 채식 외식 서비스에 대해서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사용된 재료 및 함유 성분에 따라서 완전 채식 식품과 일반 채식 식품을 구분해서 재료를 변형하거나 가공 처리한 모든 식품, 알코올, 비알코올 음료, 생산품, 부산품, 부산물 혹은 파생물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인증입니다. 차, 향신료, 미네랄 워터 등 단일 식품 및 가공되지 않은 채소류 등은 식물성 제품이므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미국 쪽인데 미국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FDA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FDNCA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등록이 필요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라벨, 사용 설명서, 홍보 및 광고에 대한 문구 등등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는 환자에 미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서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먼저 클래스 1입니다. 클래스 1 제품일 경우에는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의료기기를 말하고 있으면서 몇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판전 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2 제품인데 클래스 2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510K 혹은 510K라고 부르고 있고 시판전 신고가 필요하고 GMP 적용 대상입니다. 객관적 동등성 자료에 따라서 510K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동등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판전 승인 PMA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클래스 3는 시판전 승인 PMA가 필요한 제품으로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위험한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FDA 사이트 내에서 의료기기 등록을 검색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이 분류되는 코드를 친절하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DA의 일반적인 인허가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의료기기 제조, 수입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FDA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시설 등록은 매년 10월에서 12월에 갱신되고 있어야 됩니다. 시설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제조 및 수입하는 의료기기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를 디바이스 리스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등급 제품의 일부 및 대부분의 2등급 제품의 경우에는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510K를 수행하고 있어야 되며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프리마켓 어프로벌이라는 시판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판 후에는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디바이스 트래킹, 부작용이 있을 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진행해야 되고 2등급 이상의 제품일 경우에는 퀄리티 시스템 레귤레이션인 GMP 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510K 신고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시판 예정 의료기기 및 기존에 시판되는 의료기기가 거의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FDA에 제출되어야 하며 본질적 동등성이란 기존에 시판되는 제품과 비교해서
신청하려는 제품이 사용 목적, 방법, 작용 원리, 성능이 동등하고 안전하고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510K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제출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기 정보, 동등성 확보를 위한 비교군 의료기기,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 최종 라벨 초안, 기기의 사양 및 해당되는 경우에는 벤치 실험, 동물 시험, 임상 시험에 대한 자료가 같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멸균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는 멸균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기기의 가이던스 또한 제출되고 있어야 합니다. 조직이 FDA에 510K 등록할 때는 제출해야 되는 정보는 의료기기 사용료, 커버 시트가 있으며 CDRH, 시판전 검토 제출 표지, 커버 레터, 그리고 목차, 체크리스트, 사용 부위에 대한 설명, 510K 요약 및 설명, 그리고 성명서, 라벨, 동등성 증빙 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지컬 마스크를 예시로 의료기기 등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컬 마스크의 경우에는 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510K 대상 제품입니다. 따라서 수술용 마스크를 FDA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510K 프로세스에 맞춰서 시설 및 제품을 등록한 뒤에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FDA에서 한시적으로 EUA 코드를 발급하여서 마스크 수출이 가능했으나 해당 정책이 언제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510K로 등록하는 업체 수가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식품 안전 위협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는 반드시 식품 시설을 미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산성화 식품 및 저산성 식품의 경우에는 FCE와 SID 등록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FFR로 불리는 식품 시설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의 경우에는 미국 및 소비되는 동물 사료 그리고 식품 첨가물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식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시설이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 육류, 가금류, 육가공품, 달걀 등의 경우에는 미국 농무부, USDA 산하의 위생검역국인 FSIS에서 검사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성화 식품 및 저산성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 제조 공장을 등록하고 SID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Food Facility Registration 등록 절차인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DA 등록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시설 등록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식품 시설의 정보를 기재하고 미국 대리인 검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등록 정보가 검증된 이후에는 등록 확인이 완료되고 FFR 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식품 시설 등록 시 제출돼야 되는 정보는 시설명, 업체 시설명,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식품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야 되며 식품 유형, 담당자 정보, 미국 대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야 됩니다. 2020년도 10월 1일부터는 FDA 식품 시설 등록 시에 국제 사업자 등록번호로 통용되는 던스 넘버를 반드시 제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FFR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산성화 식품 및 저산성 식품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제조 시설 등록 그리고 공정 등록을 필수로 하여 FCE 및 SID 넘버를 발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산성화 식품의 경우에는 엑시파이드 푸드라 하여 산 또는 산성 식품을 첨가하여 최종 평형 pH를 4.6 이하로 낮춘 수분 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예시로는 초절임, 야채 및 달걀 등이 있으며 탄산음료, 잼, 젤리, 과일청과 같이 보존 처리된 식품 및 냉장, 냉동식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산성 식품은 Low Acidified Canned Food라 하여 pH 농도를 4.6 그리고 수분 활성도를 0.85 이상의 식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용기에
제품 내용물을 넣기 전에 열 처리를 거쳐야 하며 완제품 평형 pH가 4.7 미만인 토마토 및 토마토 제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예시로는 통조림에 담긴 콩 제품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빵, 시리얼, 그리고 통조림, 냉동식품, 스낵, 음료 등 포장된 식품 전부 FDA 라벨링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하며 라벨은 정보 표시면과 주 표시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 표시면에는 식품명과 순중량, 총중량을 기재하며 정보 표시면에는 뉴트리션 팩트인 영양 성분표, 원재료명 목록,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그리고 제조업체 및 포장업체, 유통업체의 이름 및 정보가 반드시 명시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 알레르기 항원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된 주요 식품 알레르기 항원은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및 대두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인데 미국은 또한 식품에 첨가되는 식품 첨가물 및 색소 또한 규제하고 있는데 식품 첨가물은 허가된 첨가제 그리고 자율식효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GRAS, GRAS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GRAS는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GRAS의 성분의 경우 GRAS 직접 성분 그리고 GRAS 간접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품에 첨가되는 색소의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은 색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인데 미국의 화장품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VCIP 및 기능성 화장품에 적용되고 있는 OTC로 구분되어서 등록을 완료하고 있어야 합니다. VCIP의 경우에는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프로그램의 약자로 미국에서는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 및 제품을 FDA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VCIP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해당 화장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등록하고 화장품의 전 성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정보를 갱신하고 VCIP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VCIP의 등록 대상은 미국 내 연 매출이 $1,000 이상인 제품이고 등록 시에는 제품별 전 성분표 그리고 단상자 및 라벨 파일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갱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OTC인데 OTC는 오버 더 카운터의 약자로 제품 효능 및 표기 등의 요인에 따라서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 비처방 의약품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미국 내 유통될 OTC 제품은 FDA OTC 등록이 필요합니다. OTC 등록할 때에는 US 에이전트 지정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OTC 등록의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NDC 레이블러 코드를 발급한 뒤에 시설 등록 그리고 제품 등록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OTC 등록의 대상은 처방전 없이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한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의약품을 의미하며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손 소독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성분표, 단상자 전개도, 라벨 파일, 그리고 색소 성분 자료, 제조사 인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야 되며 제조사 인증서의 경우에는 GMP, CGMP, ISO 22716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매년 10월에서 12월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파트 3 유럽 관련 인증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기존 CMDD 지침이 MDR로 승급되면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식품 안정성의 문제가 주요 식품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투명한 식품 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져서 클린 라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린 라벨은 제품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의 가공으로 생산된 식품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건강, 환경,
동물 복지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대체육 소비, 비건 식품, 유기농 식품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과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식품 원료를 활용한 노블푸드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는 의료기기 지침 93422EC 메디컬 디바이스 디렉티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CE-MDD를 신청한 후에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의료기기 제품의 CE 마크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유럽 시장의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DD 지침은 2021년도 5월 26일 기점으로 폐지되며 그리고 새로운 요구사항인 MDR, 레귤레이션이죠. MDR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MDR이 강제로 적용되기 전에 CE-MDD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는 최대 2024년도 5월 27일까지 이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식품 안전 관리 제도입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전문기관으로 유럽 식품안전청이 설립되었습니다. EU 내에서 식품 유통을 위해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그리고 EU 회원국의 식품안전 및 품질에 관한 일관된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EU 회원국으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포함해서 27개국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관리 제도의 등록 대상은 가공 그리고 부분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인간이 섭취하도록 의도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물질 또는 제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록 제도의 제외 대상으로는 사료,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 수확전 식물, 의약품, 화장품, 담배, 그리고 마약, 잔류물, 의료기기 등이 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제도 등록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 표기 요구사항에 따라서 작성되고 있어야 하며 해당 표기 시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공용어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재 항목은 식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항원, 순중량, 총중량, 원산지, 영양 표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등이 있으며 보관 그리고 보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과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식품 원료를 활용한 노블푸드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1997년 처음 노블푸드 규정을 도입한 이후 2018년도 초기에는 총 125개 항목의 노블푸드가 승인되었으면서 이후 2021년도 10월 현재까지 꾸준하게 새로운 노블푸드 식품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노블푸드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식품, 복제 동물 유래 식품, 신규 원료로 만든 식품이 포함됩니다. 노블푸드는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에서 인간이 많이 소비하지 않는 식품, 새롭게 개발된 혁신적 식품, 새로운 공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및 전통적으로 EU 이외의 지역에서 소비된 식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 그리고 분자 구조 식품, 미생물 분리 식품, 리포솜으로 구성된 식품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노블푸드 도입 이전에 EU 내 소비된 이력을 확인하고 노블푸드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질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유니언 리스트를 확인한 뒤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유니언 리스트에 있는 노블 식품군은 새로 식품군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고 새로 등록해야 되는 노블푸드 식품군은 레귤레이션 2018-456 절차에 따라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노블푸드 신청 시 협의 요청서, 커버레터, 기술문서, 증빙서류, 제출된 문서의 목적 및 관련성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EU 리뷰 인증인데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유기농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해서 유로 리뷰 인증이 제정되었습니다.
유로리프 인증은 한국을 포함해서 13개 국가의 유기농 인증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으며 2015년도 2월 1일 한국과 EU는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을 협정 발효하였습니다. 동등성 인정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튀니지 등이 있습니다. 유로리프 인증은 유기농 원료가 제품의 95% 이상 사용되어야 하며 유전자 변형, GMO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기농 제품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은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첨가물 등은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로리프 인증의 등록 절차는 신청 및 인증 계약을 체결하고 서류 심사 이후에 현장 실사를 수행합니다. 최종 검토 및 인증이 결정이 되면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유로리프 인증 시 필요한 서류는 회사 행정정보, 유기농 생산 단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상세 설명, 유기농 규정 준수와 관련된 기록 문서, 유기농 생산 및 관리 계획과 유기농 생산 단위 저장, 보존 및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유럽 등록인데 CPNP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 포털로서 유럽 시장에 출시될 제품을 미리 신고하는 의무 제도로서 화장품 기업은 한 번의 등록으로 향후 전 EU 시장 진출이 가능하고 EU 역내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PNP 등록 및 RP 지정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책임자를 지정한 뒤에 화장품의 성분을 검토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을 대상으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화장품, CPNP 유럽 화장품 등록 시에는 안정성 테스트, 용기 적합성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미생물 테스트를 수행해야 되고 물이 포함이 되지 않는 제품 및 오일, 일회용 제품의 경우에는 방부력 테스트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COA 제품 시험 성적서 안에 포함된 미생물 테스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식품, 그리고 의료기기 외에 전기전자 장비 및 기계 압력 장치는 별도의 CE 규격에 따라서 수출 전 인증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전기전자 장비의 경우에는 CLBD EMC의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되고 LBD의 경우에는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의 약자로 전격 전압 AC 50에서 1000, DC 75에서 1500의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LBD는 특정 전압 범위 내에 전기전자 장비의 감전 그리고 위험에 대한 보호를 포함합니다. EMC의 경우에는 전자기기의 방해를 일으키거나 관련 방해파에 의해서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기기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기의 전자파에 의해서 주변 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주변 기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기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계류에 대한 사용자 및 작업자의 건강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 지침인 2006-42EC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계류 그리고 안전제품, 교체 가능한 장비, 리프팅, 액세서리, 체인, 로프, 그리고 웨빙, 기계식 전송장치 등 기계 지침에 해당하는 장비는 관련 시험 그리고 적합성 평가 이후에 CE 마킹과 함께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압력 장비의 경우에는 압력 장비 지침 PED, 최대 허용 압력이 0.5 이상인 압력 장비 그리고 어셈블리 설계, 제조 및 적합성 평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으로 압력 장비의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사는 관련 적합성 절차에 따른 평가 완료 이후에 CE 마킹과 함께 유럽에 판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압력 용기, 이동용 압력 용기, 상대적으로 가압이 낮은 압력 용기는 별도의 CE 지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구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는 인간의 건강이랑 안전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위험 요소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거나
소지하거나 설계되고 제조된 장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다음은 유라시아 인증 관련된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를 포함해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의 유라시아 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 기술 규정에 따른 적합성 준수 증명을 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 인증의 예시는 EAC 인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AC 인증은 유라시안 컨포미티를 의미하고 있고 2014년도 5월 29일에 유라시아 경제연합 조약에 따라서 개발되었고, 유라시아 경제연합 시장에서 단일 제품 유통, 마킹, 적용 규칙, 그리고 형태 및 크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킹의 크기는 보시면 물체의 일단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고, 지금 보시는 거는 EAC가 마킹된 제품의 샘플입니다. 저희가 그 모스크바라든지 EAC 관련된 유라시아 국가로 놀러 갈 경우에도 비행기에서부터 이 모든 호텔 그리고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EAC 로고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EAC 로고가 의미한 바는 유라시아 국가로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EAC가 마킹된 제품 샘플이죠.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EAC 마킹 규정입니다. 현재 유라시아 관세 동맹 경제연합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총 5개 국가로서 결성되어 있고, TRCU 인증은 유라시안 경제위원회 결정을 따라서 규정된 인증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쭉 넘어갈게요. 이전에 EAC가 발현되기 전에는 각 해당 국가별로 고스트 인증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수출을 위한 인증이다 할 경우에는 고스트 R, 그리고 벨라루스를 가기 위해서는 고스트 K, 카자흐스탄을 가기 위해서는 고스트 K, 벨라루스는 고스트 B, 개별 국가별로 다 고스트 인증을 취득을 해야 됐지만 EAC가 나온 이후에는 이 EAC 인증 하나로 해당 유라시아 모든 국가에 대해서 수출을 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제품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TRCU 009 EAC DOC 적합성 선언서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State Registration 위생 등록이 별도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생 등록 화장품은 EAC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원할 경우에는 추가로 고스트 발런터리 인증을 받아 자발적 고스트 마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자, 현재 지금 EAC 인증까지 간략하게 저희가 관련된 인증과 어떻게 이 인증을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질문사항 따로 있으실까요? 현재 국가별 인증이 필요 없이 한국의 허가만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일단 국내 인증이 전 세계로서 수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동등성 협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식품업계 예로 들어볼게요. 국내에서 식품 제조업체가 해썹을 인정을 받아도 미국에 수출을 갈 때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 FDA에서 한국의 해썹을 동등성 협약을 체결을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받은 해썹도 미국에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고, 산업 분야별로 각각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식약처 승인만으로 해외 수출 가능한 국가도 있나요? 이것도 국가별로 요구사항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확인했을 때 모든 국가별로 식약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식약처 요구사항을 준수를 해주셔야지 수출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제품 라벨 표기에 각 국가별로 원하는 영양 성분 표식이라든지 라벨링 요구사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내 식약처 승인만으로는 해외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항상 건강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